옛날 전주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매해 봄마다 불운과 재앙이 잇따르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건강하던 가축이 병들거나 갑자기 몰살되는가 하면 마을 어귀에 심어놓은 농작물이 장성한 해에 비해 유독 수확량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온갖 축제를 벌여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노인이 장승을 세우자고 제안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힘을 합쳐 나무를 구해 장승 하나를 깎아 세웠다. 그 장승은 남녀로 한 쌍을 이루었으며 남자의 얼굴은 노루처럼 평온하고 늠름했고 여자의 얼굴은 꽃처럼 아름답고 자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승을 세운 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초봄에 이곳에 모여 음식을 올리고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며 장승에게 예를 갖추어 절을 했다. 그 후 놀랍게도 마을에 있던 모든 불운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가축은 건강하고 생기있게 살찌고 농작물도 풍작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보고 마을이 수호신인 장승의 은혜라고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을의 전통으로 장승제라는 축제가 열리기 시작했다. 장승제는 매해 봄 열리며 이때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이 축제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장승 주위에는 세월이 지날수록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사람들이 새기고 남긴 수많은 글귀들이 더해져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어느 해 봄 청년 한 명이 장승제에 참가하러 왔다가 마을에 어떤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소녀는 장승의 꽃장식을 하며 그녀만의 소망을 속삭였다. 청년은 그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녀가 말하기를 장승께 좋은 인연을 부탁드린다. 그 후 청년은 그 소녀에게 접근하게 되고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청년과 소녀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결혼식은 마을 전체의 큰 축제로 치러졌다. 이 청년과 소녀의 사랑 이야기는 장승의 기적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또 한 번 큰 화제가 되었다. 이후 마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매년 방문하는 이들은 장승 앞에 서면 자신의 소망, 특히 사랑을 빌었다고 한다. 이렇듯 전주의 장승은 단순한 조각품이 아닌 사람들의 희망과 믿음을 담은 신성한 존재로 자리잡게 되었다. 지금도 여전히 전주에서는 장승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그 믿음 아래에서 장승제뿐만 아니라 여러 전통의식을 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수원시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강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가진 곳으로 주민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전설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외곽의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바위 할매바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할매바위는 그 모양이 마치 늙은 할머니가 엎드려 있는 모습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민들은 이 바위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닌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 한 노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자하고 지혜로운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지혜는 가끔 불행한 일이 마을에 닥칠 때마다 해결책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삶을 개선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아 강은 바닥을 드러내고 논과 밭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농작물을 잃고 큰 시름에 빠졌습니다. 허나 이 참담한 상황에서도 노부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러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노부인은 마을 주민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위산에 올라가 하늘을 향해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할매바위를 찾아가 언덕 하단에 거슬러 올라 바위 밑에서 눈을 감고 진심으로 비를 빌어보세요. 마을 사람들은 노부인의 말을 듣고 그 길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할매바위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바위는 정말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노부인이 가르친 대로 진심을 다해 바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늘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곧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대지는 담비를 맞으며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고 주민들은 환호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할매바위를 신성한 장소로 여기며 축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매년 곡식이 잘 자라길 기도하고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 할매바위를 찾아가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할매바위는 마을의 상징으로 남아 수원의 민속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지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수원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할매바위를 찾는 사람들은 그 옛날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떠올리며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의 가치를 되새깁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고 울창한 산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평의 작은 마을에 평화롭고 안락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마을은 다른 지역보다 유독 여우가 많이 발견되어 주민들은 가끔 숲 근처에서 여우를 보며 서로의 건강과 행운을 비는 풍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오래된 신목이 하나 있었다. 주민들은 그 신목을 여우의 나무라고 불렀고 그 나무 아래에는 9마리의 여우 영혼이 산다는 믿음이 전해지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여우 영혼들은 마을을 보호하고 마을에 닥칠 재앙을 미리 알려준다고 했다. 마을의 노인들은 종종 아이들에게 그 나무 근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 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임을 강조했다. 어느 날 마을에 질병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 동물들에게만 시작되었지만 점점 사람들에게까지 번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노인들은 여우의 나무를 찾아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조심스레 나무 앞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재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밤이 되자 여우 나무 앞에 희미한 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 장관을 지켜봤다. 그 순간 은빛 여우 하나가 나무 뒤에서 나타나 노인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여우는 자신이 쫓겨난 여우 영혼 중 하나임을 밝히며 마을에 퍼진 질병은 이 땅에 불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 여우는 과거 마을 사람들이 선조가 자연과 불협화음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무언가 사라지길 바랐던 이 땅이 오래된 요정이 저주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새벽 안개가 낀 날 여우의 나무 아래에서 요정이 화해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했다. 다음 날 마을의 가장 순수한 소년인 호진이가 그 임무를 맡기로 했다. 온 마을 사람들은 호진을 응원하며 그와 함께 여우의 나무로 향했다. 그리고 여우가 말한 대로 새벽 안개가 마을을 덮었을 때 호진이는 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밝고 따뜻한 빛이 내려오며 그 빛 속에서 은빛 여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우는 호진의 노력과 용기에 감사를 전하며 마을의 저주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순간 사라졌던 시냇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회복되며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여우의 나무를 꾸준히 돌보며 감사를 표했으며 이 이야기는 가평의 전설로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은빛 여우와 그의 9 형제들은 여전히 마을을 지켜보며 그들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소 짓고 있다고 믿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풍요롭고 평화로운 마을이었던 여수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여수의 바다를 지키는 용왕에 대한 신화적인 전설이다. 여수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어업이 주된 생업이었던 바닷마을이었다. 사람들은 풍요와 안녕을 위해 바다의 신, 즉 용왕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곤 했다.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초하루가 되면 여수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에 모여 대규모 용왕제를 열었다. 이 용왕제는 여수 어부들에게 양과질 모두 뛰어난 어획량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행사였다. 이 의식에는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더불어 바다의 축복을 기원하는 성대한 기도와 춤, 노래가 이어졌다. 특히 이 용왕제에는 매번 동일한 연례 행사가 있었다. 그것은 고깃잡이, 배를 용왕에게 바치는 의식이었다. 선출된 어부가 갈대를 엮어 만든 작은 배에 병아리, 쌀, 콩, 물고기 등의 정성스러운 국물을 싣고 바다에 띄우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용왕이 이 국물을 받으면 파도는 잠잠해지고 날씨는 평온해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매년 이 용왕제의 날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집집마다 떡을 빚고 다양한 음식을 장만하며 철저한 준비를 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수 앞바다에 갑작스러운 폭풍이 자주 몰아쳤고 물고기 떼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점 위기에 몰렸고 불안감이 가득 차올랐다. 이때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회원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용왕제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회원님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오래된 고서를 뒤지던 중 여태껏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해석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용왕제를 올리는 장소와 시간이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진심과 자연에 대한 존중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회원님은 이를 마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이 교훈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곧바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같은 장소에서만 올렸던 용왕제를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바다에 대한 감사와 두려움을 고백하는 작은 기도를 올리고 바다의 생명들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작하였다. 덕분에 용왕은 그들의 대한 공물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금세 여수의 바다는 다시 잔잔하고 풍요로워졌다. 그래서 오늘날 여수의 사람들에겐 용왕제는 과거처럼 단순히 큰 제사가 아닌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철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교훈을 잊지 않고 여전히 절기마다 소박하고도 진심 어린 방식으로 바다의 신에게 바치는 그들의 축복을 나눈다.